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제 밤뉴스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맨 첫 번째 뉴스로는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안심스러운 조치인데, 미국에서 최근에 위력이 낮은 전술 핵폭탄을 그야말로 스텔스 전투기에서 투하, 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실험을 해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동안에 미국에서 선제 타격 또 예방 타격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즉 언제든지 미국에서 볼 때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그야말로 이 대남 또 대미 공격 이런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징후 판단 즉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 선제 타격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발사 징후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 타격을 가하는 것이 예방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징후가 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선제 타격이고요. 공격 징후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파괴하고 또 이 김정은이 참수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시점이 되면 공격하는 것이 예방 타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문제가 뭐냐? 미국 본토에서 ICBM과 같은 전략 핵무기로 타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할 때 딱 목표물을, 즉 김정은의 지하 벙커시설 아니면은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택적으로 해서 제한적인 그런 이 타격을 가는 그런 전술 핵폭탄이 없었어요. 피해가 너무 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전술 핵무기의 경우에 그야말로 낙진 피해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목표물에만 명중시키고 이 낙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B-61-12라는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을 갖다가 여러 유형의 이 전투기를 통해서 실험 발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지난 11월 23일 날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신형 B-61-12 이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폭탄을 실험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 전술 핵무기의 경우에는 최대 340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상황에 맞게 위력을 조절할 수 있고 지하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벙커 버스터 핵폭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에 그야말로 미국이 판단할 경우에 지하 핵시설, 그 다음에 지하 지휘시설을 언제든지, 그리고 김정은이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위력이 낮은 핵폭탄을 실험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김정은에게 주는 이 엄중한 시그널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섣불리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이나 한국을 타격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미군이 1개 비행대 규모의 F-35A 전투기를 동원해서 레짐 체인지에 나설 경우에는 또 다른 4대 정도의 F-35A로 평양의 방공만 제압과 핵벙커 버스터 투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0대 정도로는 북한 전역에 침투해서 160대의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이 선제 타격 능력도 그리고 또 억지 능력도 함께 받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추미애와 관련돼서 추미애의 직무 정지 조치, 징계 청구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검찰 내부의 반란이 상당한 정도가 이르게 있는데요. 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비판이 검찰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대구지검에 있는 차호동 검사죠. 이 차호동 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망에다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것은 미국에서 찾아봤다. 찾아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법관을 고집이 센 판사, 통제 집착, 조정할 줄 모름 등으로 평가한 글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선상에서 1분 만에 검색으로 미국의 이 판사들 성향까지 다 찾아놨는데 이게 왜 사찰 정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예. 그리고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야구에 빗대어서 이번에는 코치가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 방식, 스트라이크 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분석해서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 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재 부산지검 형사 일부 검사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연방 판사 연감 자료를 추천한다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사찰 여부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들도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참고용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주에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1일 날은 11월 30날은 결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의가 11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은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12월 2일 날은 징계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도 윤석열 총장이 이 관련된 말하자면 이 중대한 일정에 직접 나와서 소명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연히 법률 대리인 두 변호사, 이완규 변호사, 이소궁 변호사가 징계위에 참석하고 그리고 행정법원의 소송에 참석한다. 요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윤 총장의 직접적인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마 내일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재빠르게 바로 분석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직접 나와서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여론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여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추미애도 여론의 압박에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검찰 여러분들의 충격은 이해한다. 이 정도라도 한마디 그닫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도 말이죠. 대검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것이 이게 불법 행위가 아니냐. 어떻게 정말 귀신같이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운동장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 운동장.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행정법원 그 다음에 징계위 직접 나와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에 밀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추미애와 대검 감찰부 한동수. 이러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전격적으로 조금 전에 아주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압수수색할 때 법무부하고 추미애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입장문을 보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이첩하다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 여부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신속히 집행했다.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지난 25일 날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을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검찰 담당관이 사실상 지휘했다고 오늘 온라인 선상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또 이 보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대검 감찰부 감찰 3과는 법무부령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해서 법무부 장관 가로하고 검찰과장 그 다음에는 감찰 담당관입니다. 수신자로 해서 인지사실과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 3과장에게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정태원 감찰 3과의 감찰팀장이 압수수색에 반대해서 집행 과정에서 업무 배제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보도해드리는 바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한 뒤에 불참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배제시킨 것이지 압수수색을 반대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참 말 어렵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압수수색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 공식적 의견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책이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감찰을 집행하는 감찰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왜냐하면 공직자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나는 못하겠다 한다고 그래도 하기 싫어? 그만둬. 이게 공직자가 사회가 아니잖아요. 특히 검찰은 상명하복이 강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명령이라면 그리고 본인 직책이 감찰팀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감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아무리 자유롭게 결정한다 해도 그 직책에 충실하다 보면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을 할 의향이 없다. 이 얘기는 불참하겠다는 얘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참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도 만약에 내가 집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징계감이죠. 이것은 대검 입장 저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27일 날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정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윤석열 감찰에 좀 참여해달라 이런 전화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또 보도를 했어요. 이러한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담당 부부장 검사로부터 한동수 감찰부장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흔들어도 왜 대통령은 입장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놓고 느닷없이 태도를 바꿔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조수진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586이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소통에 아주 무심한 사람이다. 겨우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꼴밖에는 안 한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DJ나 노무현은 임기 중에 150번이나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좌파 독재를 막으려면 안철수, 이재호, 김문수 모두가 뭉쳐야 한다. 그래서 좌파 정권의 입제 독재 전선에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라면서 야권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미애 탄핵, 라임 옵티머스 특검, 윤석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을 발의할 때는 사인해달라고 요구한다며 소화를 버리고 대도로 나가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보도해 드린 대로 이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측에서 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상여를 통해서 꽃상여를 통해서 이 법치주의가 죽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불법 행태에 관해서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시 과천청사 본부 앞 관문로에서 오늘 영하 2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사태를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탄과 관련된 이범 자유연대 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98명의 참석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함성 지르는 검사가 50%를 넘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근조화환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항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자유연대는요,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28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근조화한 370여 개를 법무 청사 앞에 전시했다. 이렇게 지금 전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150여 명 정도를 배치해서 충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추미애 지금 많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이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는 헌법상의 조치, 헌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 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적법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수사나 감찰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절차는 적법성이 의무하다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 헌법상 제12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도 최고 상위법인 헌법 12조가 명시한 절법 절차에 맞게 하위법인 검사징계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추 장관의 조사 과정을 보면 그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총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다른 장관 아니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총장을 집행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 검찰 관계자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 13조도 어긋났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아닌 행위 또는 범죄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소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탄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넓게 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향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임 처분은 소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현 부장검사 삼성그룹 부정승계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장검사도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간에 그 이외의 것들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 및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지 않은 수사지휘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 추 장관의 지휘 이런 이 불법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적인 사찰 등 비위는 없는지 더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도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이렇게 이복현 부장검사도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추 장관이 표면상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감찰부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 방식을 동원한 이상은 해당 감찰은 수사로 전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실상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추미애가 개별 사건에 관해서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데 대한 이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이거는 것을 이복현 부장검사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수사권은 대검 내에서 유일하게 감찰부만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삽질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혹여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는 확보될 듯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2년 후에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법적으로 상당한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자신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가 절차상 법에 위반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조치는 직무정지 조치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다.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 이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술과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법무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그야말로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 우위법 사실 상당히 심각하다. 이 검찰 관련 법 위반, 그리고 헌법 12조와 13조 위반, 이런 엄청난 지금 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비판을 지금 완벽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안보 적는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